이어도! 안녕하세요! 이어도를 지키고 싶은 남자, 이어도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 이어도 관심남 정정호입니다. 자, 지금은 이어도 어느덧 에피소드 6번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서포터즈 활동의 마지막 최종 회편이 되겠습니다. 네. 야, 끝나갈 때 되니까 너무 아쉬워요, 감독님. 네네. 네.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차차 호흡도 맞아지고, 네네. 또 이어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때, 네. 항상 또 우리가 이별을 고해야 한다는 거. 네. 어떠셨어요, 그동안? 저는 그동안에 이제 이어도에 대해서 제가 알 기회가 없었고, 뭐, 사실 굳이 찾아보려고도 안 했었지만. 아, 이런 솔직한 답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도 대한민국 안에서 그래도 이어도와 제일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몰랐을 수밖에 없었지만 더 남들보다 더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어도에 숨겨진 사실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다. 재밌으면서 이제는 알게 된 것들이 많으니까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얽혀있는 것도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야, 그런데 조금 전 그 우리 감독님 얘기 속에 예. 너무 와닿은 표현이 네네. 우리가 이어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 않느냐라는, 맞습니다. 조금 전 이 무심코 뱉은 말이잖아요. 무심코 아니고 저 정말 생각 많이 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어도와 관련된 노래를 하거나 이런 지방이 없잖아요. 물론 다른 지방은 또 다른 또 얽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겠지만 이어도는 또 그래서 더 특별하다. 맞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또 특별한 이어도지만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제주인들에게 너무나 의미 있고 특별한 곳이 바로 그 이어도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 최종 에피소드 6번째, 아주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어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어도 우리가 왜 이어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어도를 왜 우리가 지켜야 돼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단순하게 이어도만 보지 말고 이어도에서 조금만 더 넓게 범위를 보자면 제주도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제주도에서 조금만 더 넓게 보자면 대한민국이 있고 동북아시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안에 해양, 그냥 우리가 바다만 보자고요. 바다만. 그렇다면 바다,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바다 깨끗하게 잘 지켜야 돼요가 아니라 화석 연료가 점점점 고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원이 다 고갈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무태서는 아니고 바닷속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우리 학자들은 갖고 있었던 얘기죠. 맞습니다. 이제는 뭐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원천이 아마 바다일 것이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몇몇 국가에서는 이 해양 주권에 대한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더 높은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해양 주권으로 눈을 다 돌리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동북아 중심에 이어도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한중일 그렇게 그 기세 등등한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대한민국 앞바다 마라도 서남쪽 149km 지점에 이어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와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풍부한 곳인데 그것 때문이도 중요하겠지만, 자, 이어도에 대한 정체성, 우리 제주인들에게 너무나 큰 아이덴티티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양의 면적은 지구 표면적의 반 이상이에요. 한 70% 정도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어? 나 이 대본 유출 안 됐는데. 이게 약간 저도 이제 뭐 마지막 회니까. 이야, 신기하네. 좀 제가 이제 우리 또 이어도 관심남님에게 들은 정보들을 토대로 제가 또 이제 마지막이니까 계속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세상에. 맞아요. 조져야 하니까요. 지구 전체 면적의 71%가 바다입니다. 바다는 정말 무궁무진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이 생명의 근원들이 살아 숨쉬고요. 그리고 자원들이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는 보고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통해서 네. 이 연안국들은 이 무역과 운송의 핵심 네. 통로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여러 목적을 갖고 있는 다목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목적이란 것은 뭐 국방 혹은 우리 뭐 해양 경계를 위해서 그다음에 일기예보를 위해서 너무나 다양한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해양 주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단순하게 이호도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이호도 주변 해역,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아주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을 좀 풀어봤고요. 네.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1편부터 5편까지 이야기들을 짧은 문장으로 훅훅 넘어가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얼마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신지 아, 네. 나름 또 테스트를 하는 그런 그렇죠. 시간도 네. 네. 우리 태진 감독님이 제 발로 들어왔어요. 지금 조금 전에 나갔겠다고 하더니 제 발로 들어왔어요. 네. 배터리 교체를 위해서. 국립지리원 공식 명명이 바로 이어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도는 예전에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태진 감독님? 여도. 정답! 와. 이야, 와. 야, 지금 오. 초긴장했어요. 이거 좋았다. 맞아. 이야, 맞췄습니다. 세상에. 나는 이럴 때마다 굉장한 자부심을 느껴요. 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호도 관신너님. 나는 무슨 대답을 할까 너무 궁금했는데 여도가 나올 줄이야.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름 우리 감독님. 허도. 허도. 맞습니다. 네, 혹은 또 이허도. 이허도. 이렇게 네. 예전에 불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우리 태진 감독님이 얘기했던 여도가 네. 조그마한 섬들을 그때는 여라고 불렀대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도했다는 거. 자, 요까지입니다.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거기서 깊어지면 안 돼요. 네. 저 하나 더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거요? 소코트라 암초. 소코트라 암초. 아, 그 그렇지. 얘기는 이제 그 중반부 얘기인데 이미 꺼내버렸어. 영국 상선이. 영국 상선이. 그렇죠. 아, 그럼 좋아요. 네. 이왕 나온 김에. 자, 네. 우리 저 감독님께서 네. 이 이어도가 최초로 발견된 네. 그 일화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이어도는 원래는 이렇게 발견되지 않았던 곳인데 영국 상선이 예전에는 이렇게 무역을 하려면 바다를 꼭 거쳐야 됐잖아요. 비행기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암초를 이렇게 표시해 놓는 지도들이 있었는데 이 이어도가 표시가 안 돼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소코트라호라는 그 상선이 뭐 상선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거기에 좌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한 게 소코트라 암초가 되었다라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답. 야. 네. 최초 발견한 배 이름을 따가지고 1900년대였습니다. 대항해 시대 맞습니다. 이때 일본에서 상하이로 가는 그 배가 좌초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부딪힌 돌덩이가 바로 이어도가 됐던 거죠. 이어도였던 그래서 거죠. 소코트라 락이 됐습니다. 네. 이야, 굉장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준비했던 건데 벌써 써먹었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 이어도가 더욱더 현대에 와서 많은 분들께 알려진 게 바로 매체 위력인데 네. 그 매체에 우리 소설가 이청준님의 소설 이어도를 통해서 네. 그때 환상의 섬 제주의 이상향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중에 가장 우리나라와 가깝다. 네. 자, 서남쪽 감독님 몇 킬로미터? 내가 이 얘기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나도 모르게 외워버렸어요. 마라도 서남쪽 434km? 땡! 149킬로미터. 네. 참.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라도 서남쪽에 있구나.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중일 중에 우리나라와 제일 가까이 있구나. 이게 포인트죠. 네, 149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좋아요.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세 글자로 줄이게 되면 감독님 무엇일까요? 태진 감독님. 디지 우와. 정답. 역시 태진 감독님은 또 이 영상을 또 예쁘게 편집하시기 위해서 또 그럼요. 여러 번 복습을 하시니까 네. 이 자막을 엄청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역시 아마 이 영문 풀 네임을 물어봐도 알 겁니다. 그런가요? 네. 이코노미 자,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이의지가 한국의 이의지와 중국의 이의지가 중첩돼 있다 보니까 네. 정확히 우리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누누이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네. 네.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으로 지금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협상 중인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동중국해 대형 어장이다. 이 안에 정말 많은 이 어류와 해양 식물들과 해양 생물들이 많이 있어서 가치 있는 대형 어장이다. 이어도 해역 주변이. 네. 자, 그리고 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나는 태풍의 거의 절반이 이 이어도 해역을 지납니다. 동중국해를. 네. 그래서 이 이어도가 태풍의 길목이다. 그래서 해양 종합 기지가 바로 이 해양 기후를 관측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뭐 서울에 물 난리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은 데지만 제주는 또 너무 반면에 덥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러한 일기예보를 또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뭐 이런 뭐 주변에 해양과학기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맞습니다. 그 한중일 동중국해 3국에 의해 만들어진 그 삼각형 안에 또 역시 이 일기예보 예측을 보다 더 중요한 군사 안보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네. 왜 그때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방공식별구역이라고. 네. 네. 요거를 또 줄이게 되면 이런 세 글자가 나오죠. 감독님. 방식구요? 방공식별구역이라고. 방공식별구요. 네, 아디즈란 용어를 썼어요. 맞아요. 이제서야 감독님, 맞아. 그래서 이제 카디즈. 그러죠. 네. 우리나라에는 카디즈. 네, 차디즈. 그리고 일본에는 자디즈. 네. 중국은 카디즈인데. 차디즈, 네, 카디즈. 네, 카디즈라고 하죠. 네, 이렇게 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동중국해 그 삼각형이 굉장히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제가 아디즈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깊어지지 않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벌써 한 페이지 끝났어요. 와. 네. 우리가 이러면 어느 누구보다 이어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가요?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이 조그만한 이 문장 안에 몇 편을 추린 게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내가 방금 우리가 아까 한 15분, 10분 사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내 앞에 있는 우리 감독님들은 누구보다도 이어도에 대해서 이 개요 정도는 어디 가서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꼭 이렇게 되어 주길 바라면서. 그럼요.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또 여러 나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중국과 일본이죠. 네. 그리고 그 중에 중국이죠. 네. 각 나라마다 불려왔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고요. 중국은 이어도를 수엔자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네. 왠지 물어보지 마세요. 어려워지니까. 네. 일본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하로우수라고. 그러니까 암초 머리 위에 하얀 물결을 일으키는 현상을 표현해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하로우수가 그 당시에는 이어도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없었을 때라 1950년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남선이라는 인물이 그 하로우수를 번역을 해서 파랑도란 이름으로 소개가 되었다는 거였죠. 네. 그때는 이어도란 이름이 생기지 않았을 때인 것 같았어요. 뭔가 조금 더 이어도에 대한 의미와 진실과 그런 역사를 알고 있었다면 이 하로우수를 번역했던 파랑도란 이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네. 거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도까지 왔다. 네. 자, 그래서 이 이어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다 얘기하기엔 너무나 길죠. 2021년 4월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이어도가 제주도 화산보다 더 오래 전인 224만 년 전의 화산 분출로 생성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새로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는 이어도가 제주도보다 나중에 생겼다라고 했던 건데 최근 조사 결과 아니다. 제주도보다 더 오래전에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이어도다. 라고 새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그 이어도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그때 얘기했어요. 18,000년 전이었습니다. 이야, 그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끔찍해요. 네. 시꺼맸을 거예요. 그죠? 네. 그 당시에는 수심도 아마 지금보다 더 낮았을 겁니다. 네. 더 얼려져 있던 아이스 에이징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표현하게 되면 약 한 130m 정도가 낮을 무렵이었는데 네. 자, 그때는 뭐 대륙들이 다 드러날 거잖아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때를 좀 이렇게 유추해 보니까 타이완, 대만과 이 이어도가 이 대륙이 이렇게 이어져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나요? 이 정종우의 주식 차트? 맞아. 이어도의 생김새를 보여드렸죠. 네.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왔다 여기 톡 떨어지는 부분. 되게 여기에 감정이 실리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그러니까 이어도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할 때 이어도 관심남 정종우의 그 차트를 한번 기억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상 기법입니다. 네. 이렇게 평평했던 부분이 저쪽 큰 대륙과 이렇게 이어져 있었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물이 차서 올라서 해수면이 차다 보니까 잠겨 있는 것이다. 네. 자, 그 전까지는 만약에 그 당시에 진짜 다리 튼튼한 우리 인류가 있었다면 뭐 대만에서 이오도까지 걸어가려면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 이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를 이렇게 상상해 보면 이야, 엄청난 높은 돌탑이 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더 넘어와서 아까 해양 자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자,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뭐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광물 자원입니다. 우리 그 최고 석유국 사우디. 네. 사우디에서가 그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2,617억 배럴이라고 합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이 동중국해에 있는 이 광물 자원의 매장을 수치로 표현하다 보니까 1,000억 배럴이라고 합니다.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진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이 광물 자원들이 매장이 되어 있다. 엄청난 보고다. 정말 많이 지켜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 제주에도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전기 자동차를 타기가 너무나 좋은 이 안성맞춤의 제주도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화석 연료가 분명히 고갈은 될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갈이 되다가 언젠간 분명히 바다 속에 있는 무언가를 또 이렇게 또 시추를 해서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더욱더 또 새로운 자원들을 발견해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이어도를 직접 이렇게 배를 타고 걸어서 갈 수는 없지만 이어도가 어느 정도인지 크기는 우리가 수치로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서울의 한 여의도, 이 여의도보다 한 4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끝? 뭐가 궁금해요, 태진 감독님? 아니에요. 네, 바로 질문을 회피하시네요, 보니까. 이어도에 대한 뭔가 좀 지리 인문적인 내용들은 좀 이제 해봤지만은 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감성 한 숟가락을 넣어봐서 얘기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해양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이어도, 제주도, 대한민국 해양, 이 전체 해양 주권을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또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었구나. 오래오래 예전에 이어도가 오래된 고문헌 기록들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표현이 되었던 기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 지난번에 한번 우리 감독님이랑 내가 이 얘기했던 것 같아 보니까. 어떤 거죠? 우리 제주의 옛 이름이 탐라. 탐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 탐라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또 이름이 있었죠.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야, 솔직해서 좋습니다. 주호국. 맞아. 그래서 말해주면 다 알아. 맞아. 주호국 맞아. 이게 뭐 이런 내용을 어디 가서 막 뭐 알았다고 해서 써먹을 건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탐라까지 알고 있지만 주호국도 알면 나쁘진 않잖아요. 그럼요. 탐라 이전에도 이런 이름이 있었구나.
자, 그 당시 주호국의 시대의 기록을 좀 찾다 보니까 자, 마한 서쪽 바다에 섬이 있는데 주호국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이곳이죠. 제주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한나라에서 장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정확히 제주도를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네. 그걸 유추해 보니까 이 제주도민들이 이 바다를 왕래하면서 너무나 활발한 활동들을 했구나.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해양 활동도 물론 당연히 활발했지만은 정말 뛰어난 항해술, 바다에 대한 지식 누구보다도 월등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걸 좀 더 이어가지고 이어도 항로라는 말이 뭐 실질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조선 시대에 네. 바다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천히 여겼어요. 조선 시대에는. 네. 그래서 출륙 금지령이라는 한 조선 200년 동안 네. 이 바다를 건너오지 못하게끔 꽁꽁 묶어놨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살던 도민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 어떻게든 생활을 해야만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뭐 지형이 뭐 평탄합니까? 논농사 밭농사가 됩니까? 아니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다? 네. 바다다. 바다. 바다에서 이 해산물, 네. 그다음에 생선들, 네. 뭐 갖가지 어떻게든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바다와 연관을 지어서 네. 생활권이 만들어지는 거였던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생활력 너무나 강해졌고요. 네. 더욱더 피폐하고 처참했던 그런 환경에서 네. 해민으로서 네.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해민으로서 너무나 강인한 정신들이 똘똘 뭉쳐나게 됐던 거죠. 네. 네. 자, 우리 출륙 금지령이 있었던 그 조선왕조 200년 그 사이에 네. 큰 배들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조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 선조의 너무나 영특한 지혜로 조그마한 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가 바로 태우다. 네. 네. 이거는 뭐 이런저런 학설을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연관질 수 있겠구나라고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뭐 태우의 발견을 저에게 찾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군가 이 영상 보다가 아니 태우가 왜 그거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 얘기의 요지는 그만큼 이 제주는 해양 그다음에 해민 정신으로 네. 또 해양 생활권과 너무나 밀접했기 때문에 네. 역시 이어도와도 이렇게 일화, 역사, 그다음에 사연들이 많다라는 네.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어도가 왜 환상의 섬, 왜 이상향이라고 표현했는지 자 지금부터 지난번 얘기부터 살짝 가지고 오게 되면 일단은 조업을 나갔던 우리 남편들이 큰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내 앞에 어떤 싸늘한 죽음이 있어야만 그 죽음을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아니 바다에는 빠져 들어갔는데 네. 정말 죽은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서 살고 있는 건지 이 죽음을 확인할 수 없는 미확인의 죽음이라서 미련이 남는 거예요. 맞습니다. 혹시나 어딘가에 표류해서 살고 있지 않을까?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제주 해민들에게는 어디다? 이어도다. 그 네. 이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도가 이상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였죠. 그럴만한 것 같아요, 진짜로. 내 앞에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뭔가 좀 긍정적인 행복을 바라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감독님 이 얘기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근데 슬퍼요. 정말 슬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제가 말로 설명만 했던 거였지. 네. 근데 제가 뭐 매 편마다 우리 감독님들께 했던 얘기가 네.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물론 지금에 와도 좋은 컨텐츠들이 많지만 네네. 조금 더 우리 MZ 세대들의 감성 요새 MZ란 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 우리 MZ 감성에 좀 걸맞게 네. 좀 더 감성 한 스푼과 좀 더 접근성이 좀 낮은 진입 장벽이 낮은
정도의 난이도로 네. 만들어 주시길 네. 음악이던 뭐 네네. 창작 연극이던 네.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네. 무대에 비해서 너무나 멋있는 우리 감독님들 이렇게 또 이어도에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또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너무 이 내용을 내기 위해서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해양법. 맞아. 법. 법. 제가 이렇게 하면서 또 법을 논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그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우리 지금은 이어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네. 우리 지금은 이어도는 그 난이도가 아니라 레벨 1단계 난이도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도 문제 중에 뭔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그 법과 관련된 딱 한 줄만 얘기하자면 네. 자, 이어도는 영유권 분쟁이 아니다. 관할권 분쟁이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이거예요. 이지,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 네. 자, 그래서 이 경계 획정 문제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뭔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서 말하는 관할권, 이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는 없지만 네. 제한적인 권한만큼 가지고 있어서 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쳐 있다 보니까 네.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경계 획정 부분이 아직까지도 매듭 지어지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네네. 아무튼 이 복잡한 얘기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된다면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돼서 그래서 관할권 분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조금 추려서 요거 한 편만 보더라도 이어도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는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만큼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와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네.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제주 앞바다 그리고 또 저 멀리 마라도 서남쪽 149km 수중 암초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이어도. 네. 또 그 이어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중국해에 있는 이 해양 주권을 갖기 위한 노력을 우리뿐만 아니고 여러 민간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어도 연구회, 지금은 이어도 이런 영상은 서포터즈 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함께 제작이 되고 있으니까 어딘가에 분명히 이 멋진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네. 얘기가 조금 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우리 태진 감독님은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 1에서 5편 제 영상을 직접 편집하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1에서 5편을 이거를 이렇게 줄인 게 지금 내가 한 얘기들입니다. 어때요? 그래도 한 바퀴 도니까 그래도 조금 낯선 내용이 아니라서 괜찮았다. 네. 제가 막 억지로 주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지금은 이어도 저의 욕심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또 우리 밖에 계신 우리 감독님께도. 네. 그래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에피소드 6번째를 함께 마무리하면서 좀 더 소회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남다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연주를 하고 그리고 그 몸담고 있는 예술 단체에서도 이어도를 주제로 한 작품이 있어요. 이어도를 주제로 한 작품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알고 있고 표현하고자 했던 이어도로서만 생각을 했지 정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어도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몰랐었고 뭐 알 기회도 사실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어도 관심남님 덕분에 그리고 서포터즈랑과 함께하는 이 이어도 연구회에서 진행하는 이 지금은 이어도라는 프로그램 같이 함께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어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일화나 혹은 관계나 어렵지만 법이나 이런 것들을 듣게 돼서 너무 기분도 좋았고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꼭 다시 함께 하고 싶습니다. 꼭 다시 함께 해주시죠. 꼭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 꼭 살려주세요, 감독님. 안 살리셔. 당연히 함께 하지요. 자, 아무튼 이어도를 더욱더 우리의 품으로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곳곳에 어느 분들께서는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중에 저희도 한 몫을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에피소드 6번째 지금은 이어도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동중국해 넓게 봐서는 해양 주권을 위해서 왜 우리가 이어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6편의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자,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우리 이어도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저 또한 열심히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애쓰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어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